안녕하세요, 장반장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휴직 중인 소방관이고요. 오늘은 좀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난달에 본 뉴스 기사인데요. 지난달에 전북에서 근무하는 저희 소방관 직원분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건의 전말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. 사건은 2018년 작년 9월에 정읍의 한 도로변에서 일어났습니다.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어머니께서 119에 하셨고요.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.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본인을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렇게 그 신체 확인 이런 걸 해보니까 음주 상태였고요.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.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폭언과 함께 주먹질을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구급대원이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그 짐칸 쪽으로 제압을 했습니다. 이렇게 20초 동안 제압을 하고 구급대원은 A씨를 놔줬습니다. 놔주자마자 또 폭언과 함께 주먹을 또 휘두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구급대원이 뒤에서 목을 잡고 땅으로 넘어뜨렸습니다. 그 후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6주에 진단을 받았다고 구급대원을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. 현재는 올해 7월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입니다. 참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. 먼저 그 재판에 회부되신 구급대원분께서 정말 힘들고 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시겠는데요. 그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. 저도 구급대원 생활을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했는데요. 그것도 출동 건수가 그 도내에서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센터에서 구급대원 활동을 했습니다. 출동이 뭐 쉬운 출동은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출동이 뭔지 아세요? 뭐 심정지요? 아니면 중증 외상요?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주치자, 그 음주자 그런 출동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음주자라는 지령을 듣는 순간 뭔가 기분이 확 이상해져요. 기분이 안 좋아져요. 가가서 뭐 욕먹고 뭐 주치자랑 실랑이 벌일 생각 때문에 가기도 전부터 참 한숨부터 나오는데요. 저는 그래도 다행히 3년 동안 뭐 폭행을 당한 적은 없는데요. 그 과정에서 3년 동안 뭐 피 묻은 침을 뱉을 때도 있고요. 저희가 그냥 히드라리스크라고도 합니다. 아니면은 뭐 소주병, 빈 소주병을 던질 때도 있고요. 그리고 뭐 폭언과 욕은 기본이고요. 가드를 한 적도 있고요. 뭐 피한 적도 있고요. 제압한 적도 있고요, 당연히. 그럴 때마다 진짜 저도 같이 주먹질을 하고 막 그냥 때려 패 죽이고 싶은 막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. 진짜 이건 사람이다 보니까. 하지만 참고 그냥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는데요. 그럴 때마다 굉장히 자괴감도 듭니다. 근데 운 좋게 뭐 이렇게 맞지 않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치자한테 맞거나 막 그런 대원들은 정말로 자괴감 느끼고요. 진짜 출근하기도 싫고 몸과 마음이 힘들 겁니다.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도 생기는 직원들도 있고요. 뭐 원형 탈모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주치자 출동 때문에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을 듭니다.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. 징역형을 하더라도 뭐 집행유예를 끝나고요.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. 선진국,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. 하지만 그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혹시 그 전북 익산에서 작년 4월에 순직하신 강현희 소방경님 기억하시나요? 이 사건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. 주치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그 소방경님께서 순직을 하셨는데요. 그 소방경님을 죽음으로 잃은 주치자가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 아시나요?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. 그 주치자는요,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근데
이 주치자도 무려 7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어떠세요? 우리나라 법이 약한 것 같나요? 강한 것 같나요?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 판결이 약한 것도 주치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다시 정읍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사건은 작년 9월에 일어났고요. 강현희 소방경님께서 순직하신 익산도 작년 4월에 전라북도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 정읍의 사건의 경우 운이 좋게도 구급대원이 그 주치자를 제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치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지금 구급대원을 고소를 한 사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소방재난본부는요,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저희 같은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도 더 이상 주치자한테 폭력이나 폭언에 시달리지 않고 저희의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건 구급대원 당사자 혼자 싸울 일이 아닙니다. 분명히 소방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. 고소를 당한 구급대원을 좀 도와주고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.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저희 구급대원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